하시나? 나 지금 너무 떨려. 어떡해. 나 이번 주 계속 떨려. 모르는 그냥 상태에서 오셔야 될까봐. 갑자기 진짜 떨리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 손잡아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어떡해. 진짜요? 저 진짜 좋아하는 배우예요. 저 사실은 우리 이 채널이요. 네네네. 누가 오시는지 안 알려줘요. 네. 누가 오시는지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짧게 촬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김선영 배우님처럼 이렇게 자꾸 유명하신 분들이 좀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 김선영 씨는 알려줬는데 제가 진짜 소리 질렀어요. 진짜요? 아유. 나 막 어떡하지? 나 두근두근 거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동백아, 너는 오늘도 뭐 이렇게 했냐? 왕진리에 있는 어떤 마트에서 드디어 찾은 거야. 그 씬의 비하인드 알려줄까요? 정말 그 멜로를 애초에 여기 오지 말았어야 돼.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지금. 저를 약간 흘렸네. 혹시 단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나? 단 거 엄청 좋아. 진짜?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찾다가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저 이거 막 먹어도 돼요, 제가? 네. 막 드시는 거. 생각해보니까. 먹어보세요, 이런 거 안 했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네. 따뜻한 게 좋지, 오늘. 시원한 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연하게. 로 드릴게요. 이 컵 맞아요? 예, 맞아요. 약간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진짜요? 약간 진짜 약간 팔도 떨리고 어머, 심장도 떨리고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오네. 어머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집에서 되게 이걸 잘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완전 그냥 이 현대의 어떤 저도 문물과는 저는 운전도 못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요? 응. 아니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기를 정말 신이 내린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떡해. 나 지금 빨리 커피 해가지고 신이 내린 연기. 얘기를 나눠야죠.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맛이에요? 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네네, 맛있어요.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선배님. 네. 선배님이 무슨 선배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선배님이시니까. 언니? 저 사실 제 친한 친구들이 항상 언니예요. 6살, 7살 많은 딱 그게 저랑 이제 호흡이 맞나 봐요. 여자 배우 선배님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남자 선배님한테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언니가 이렇게 하시면 언니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요 근래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한 건데 40년 50년 살다가 처음 만났는데 이 업계에서 언니랑 호칭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이랑 호칭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내가 조금 실수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언니라고 안 하고 먼저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고 진짜. 요거 생각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언니라고 하는 게 편해요. 네. 우리 선영 씨가 극단 대표님이시잖아요, 또. 저는 연극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연극 영화과. 저요? 아니요. 아예 그러면 이쪽이 아니신 거예요? 네, 저는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아하. 야, 너무 멋있다. 근데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철학과 나왔거든요.
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철학과에서 뭔가 나 연영가인 줄 알았어. 철학과랑 문화인력과랑 뭔가 이렇게 똑같지 않아? 그치,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연극을 먼저 하시게 된 거죠? 시골이 집이니까 그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에서 연극 영화과의 존재는 거의 존재감이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아,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이세요? 어디? 경북 김천. 우리 집이랑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데 그죠? 저 영덕이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그렇게 정말 오리지널로 잘 쓰시네요. 네네. 거기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평소에. 쓰신데 저는 스스로 말 안 듣는데 이따 하니까. 이상한데 사투리가 좀 많이 어색하신 내가 사투리하면 어색하네.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사투리가. 어떡해. 아니, 그게 몇 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고3. 진짜요? 네. 분명히 있어요. 많이 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잘 찾아볼게요. 그러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 있네요. 제가요? 네. 진짜. 칭찬만 계속 들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돼.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에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없는 과한 표현을 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제가 표현이 하는 게 있나 봐.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왜냐면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남편이 기분 나빠할 때가 많아요. 화냈다고 생각하나?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일부러 표가 갑자기 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집에서 하이톤으로? 그러니까 귤 먹을래? 이렇게 하는데 귤 먹을래? 지금도 그렇게 보지 않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그럼요. 김선영 씨 보면서 와 연기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지? 진짜 그 존재감 폭발. 가장 기분이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아임당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보셨어요? 김선영 씨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한 그죠? 그래서 첫 회 딱 봤을 때는 어머 완전 뭐가 다른 캐릭터를 만났구나. 어울릴까? 1초 그냥 수아임당인 거야. 보셨구나.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뭐 작품으로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죠. 응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진주 안고 진주 귀 막으면서 맞아요.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보고 그거 진짜 저도 모르게 귀를 막았어요. 이렇게 원래 그게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까지 소리를 잠깐만 내가 소리가 나가는데 왜 귀를 막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웃겼어. 진주 표정이 너무 웃겼어. 고통받지 않잖아요. 진주는 항상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걔가 그냥 이렇게 있고 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울었잖아. 저도 그거 울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 선영 씨가 하는 연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 작품, 제가 보는 선영 씨의 작품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혹시 그 댓글을 언니가 쓰신 거예요? 그런 댓글. 그래요? 전 댓글 같은 거 잘 못 써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동백꽃 필 무렵에서 맞아, 선영 씨가 게장집 맞죠. 그런 인물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하게 되잖아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지? 이걸. 근데 이제 왕십리에 있는 어떤 마트에서 드디어 찾은 거야. 딱 보는 순간 그 계산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저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 나를 이제 알아보시고 이렇게 힐끔힐끔 보다가 내가 저 너무 죄송한데 얼굴은 안 나오게 할 테니까 요 머리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제가 요거 저 헤어팀한테 줘서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찍으시라 해서 제가 그 머리 찍어갖고 헤어팀을 그대로 줬어요. 요렇게 해달라고. 옷들도 사는 거랑 좀 그 생활감이 저기 할 것 같아서 영덕에 사시는 어머니 옷장에서 이거를 엄마가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내가 픽해갖고 이상팀이랑 조금 이제 콜라보 한 거고 여기 꼈던 것도 그 동대문에 제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잠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그 캐릭터가 너무 중요할 때는. 맞아. 하여튼 그 옷에, 그 캐릭터의 그 머리에 그 귀걸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런 사람 있어. 동백꽃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같이 했던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연극하던 거기 심지어 내 절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대사가 했슈? 안 했슈?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 야, 뭐 동백아, 너는 오늘도 뭐 이렇게 했냐?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제 사실 그거를 어떻게 연결했으면 뭐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할 게 없는데 미리 가는 거야. 내가 펜션을 항상 빌렸거든. 그럼 가서 이제 우리끼리 고기 구워 먹고. 개 모임 아줌마들이 그 동남아 건강 오는 느낌으로 찍었어요. 지금 그러면 뭐 작품 활동한?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드라마 이제 촬영? 네, 이제 무슨 드라마요? 끝내주는 해결사? 우리가 만나려면 이제 내년. 내년이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연말? 지금 그렇지, 4월이니까. 그렇지. 김선영 씨 여우주연상 최근에 받으신 거. 아시안 페스티벌 영화제에서 맞죠?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예.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네. 드림 팰리스라는 영화 맞아요? 네네. 너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 5월 31일에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영진이에서 하는 한국 시나리오 대상을 받은, 그러니까 시나리오 대상 받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워낙 저는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 생긴 아파트가 정상가를 주고 입주를 했다가 물량이 과다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할인 분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랑 정상가로 들어온 사람들이랑 그 얘네가 얘를 막는 거야.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거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고, 왜냐면 도대체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 가해자가 누구냐는 거지. 서로 다 피해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투쟁을 하다가 합의를 본 사람으로 시작해요. 첫 장면이 합의금 받은 걸로 그 아파트로 입주하고 차 뒤에 있는 거 막 투쟁, 단결 투쟁 이렇게 뜯고 있는. 그러면 이 여자는 가해자냐 피해자냐? 왜냐면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상황이 만들어낸 거지 맞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닐 때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아이러니를 갖고 쓰신 작품인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인물들이 주고받는 가지는 그런 심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어요. 너무 궁금하다. 네네. 언니 한번 보세요. 볼 거예요. 네. 볼 거예요. 저 그 영화도 봤어요. 해피 버스데이도 봤어요. 야, 대단하시다. 그거 보셨어요? 나 자기 좋아한다니까? 어머, 처음이에요. 해피 버스데이도 보셨.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그 선배님들이나 뭐,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거의 마지막인가? 큰 아들을 이제 그 보내는 그 가족의 얘기잖아요. 되게 좋게 포장한다, 그치? 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한 명씩 네네. 그 방에 들어가서 네,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네, 네. 그 씬. 그 씬이요. 그 씬의 비하인드 알려드릴까요? 나 지금 생각났어. 들어갔는데 앉았거든요, 거기에. 앉았는데 원래 이제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저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아주버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계속 했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자른 거예요. 거의 20분을 기다렸어요. 진짜? 근데 이 감독이 대단한 게 안 끊어.
왜냐면 감독이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연기가 깨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나도 뭐 그거는 좀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 촬영 감독 팔도 아프고 그런데 근데 나는 컷해줄 줄 알았어. 근데 또 컷하기 전에 내가 컷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려줄 수 그러니까 그걸 왜 기다렸나? 감독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배우의 감정을 정말 뼛속까지 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감독님이 누구예요? 남편.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아, 촬영 감독님 되게 팔이 아팠을 거야. 이렇게 앉아서.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 내가 김선영 씨 앉혀놓고 슛이 딱 들어갔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 20분 동안 뭐 연기 안 해? 나도 기다릴 것 같아. 왜? 저 배우는 저기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걸 전달을 해주는 배우거든. 그래서 그 영화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자매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 난 세자매. 세자매라는 영화는 네. 제가 진짜 우와 했던 게 각종 영화제에서 세자매가 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주로 제가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 다 기억하죠. 끝도 없어. 석권했으니까. 그때 상 받을 때 영평상이었을까요? 그때 설경구 씨랑 같이 저는 그 상을 받고 이제 선영 씨가 수상 소감을 한 게 그때 그 설경구 씨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대요. 아 진짜요? 그때 뭐라고 수상 소감했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그때 기억나죠. 선영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작품을 하나씩 할수록 겁이 난다. 더 이상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설경구 씨가 집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나한테 무슨 카드가 더 있을까? 근데 그 말을 선영 씨가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아, 내가 아닌 다른 배우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위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설경구. 아니요, 진짜로. 근데 저 그때 그 설경구 선배님이 약간 내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고 따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선배님이 수상 소감을 하시는데 30년을 연기를 했는데 30년을 하셨나? 30년 하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네. 아직도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되게 하시는데 되게 뭔가 나에게 나도 그래 약간 요거 조금 느끼긴 했어요. 근데 아니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설경구 씨도 위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길복스 너무 잘 봤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정말 울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정말 그 멜로를 정말 설경구 씨랑 멜로 한번 해주세요. 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이거 편집 꼭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욕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 전돌 언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 제가 나오는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돌려보고 돌려봐요. 저는 제 연기를. 그때 저 보면 되게 밝아 보이고 참 다가올 미래를 모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자 이제 그만 끝내시죠. 녹화 끝내시죠 이제.